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겁니다. 판구조론 148쪽 가시면 되겠고요. 변동대랑 뭐 순상지 이런 용어보다도 자 저거부터 정리해 봅시다. 들어가기 전에 용어부터. 아까 지진에 대해서 설명하긴 했지만 자, 내가 여기 서 있고 지진이 딱 일어납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을 진원이라고 불러요.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까지의 깊이를 진원 깊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죠? 진원까지의 깊이가 진원 깊이. 그래서 그 진원 깊이에 따라서 얕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그러니까 진원 깊이가 얕으면 천발 지진이라고 하고요. 진원 깊이가 깊으면 신발 지진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 사이도 뭐 중발 지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기준을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기준은 약 100km를 기준으로 천발 지진이냐 신발 지진이냐라고 나눌 거예요. 다시 100km를 기준으로 더 지표면과 가까우면 천발 지진, 그것보다 깊은 곳에서 일어나면 신발 지진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왼쪽에 148쪽에 뭐 지각 변동대 막 이런 얘기들은 지금 뒤로 넘어가서 하고 오른쪽 우리는 149쪽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구는 우리가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지진이나 화산 활동들은 판구조론에 입각해서 주로 설명을 합니다. 주로 판구조론이라고 할 때 판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거예요. 암석권을 의미합니다. 그럼 암석권 전부가 판이냐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지구가 하나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계란 껍데기처럼 하나의 완벽한 조각이 아니라 그 삶은 계란을 맞박에다 한 대 치면은 막 여러 조각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지구는 현재 그렇게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그런 조각들이 움직이면서 그 조각과 조각들이 만나는 용어를 다시 정리하자면은 판이 움직이면서 그 판과 판 사이에 판의 경계에서 주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라는 게 판 구조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거죠. 지구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그리고 이런 거 하나하나들을 판이라고 부르고요. 이 판과 판이 만나는 지점을 판의 경계라고 부르고요. 판이 움직이면서 판이 움직이다 보면은 판의 경계들끼리 만나면서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그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그럼 당연히 판의 경계가 아닌 지점들은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순상지라고 부릅니다. 순상지. 판의 경계에 뭐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뭐 변동대라고도 불러요. 그렇구나라고 체크하시면 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했던 거지만 암석권의 두께가 약 100km예요. 좀 숫자가 비슷하다는 거 인식하시면 되겠고 바로 가봅시다. 그러면 이때 저것도 나눠야 되겠구나. 판의 종류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대륙판과 해양판. 판의 종류는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나누고 대륙판이냐 해양판이냐를 나누는 기준은 당연히 대륙 지각을 포함하면 대륙판, 해양 지각을 포함하면 해양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선생님 대륙도 해양도 포함하고 있으면 뭔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대륙판이냐 해양판이냐를 판단하는 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판단하면 돼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름 딱 들었을 때 판단이 되는 것들만 우리는 예시로 배워요. 근데 물어볼게. 태평양판은 뭘 것 같아? 해양판이겠죠. 태평양판이니까. 태평양은 바다니까. 유라시아판,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판은 뭘까요? 대륙판이겠죠. 남아메리카판, 대륙판이겠죠. 물론 유라시아판에 그런 바다가 없나요? 있어. 근데 주로 대륙이야. 대륙판인 거예요. 남아메리카판에 해양 없나요? 있어. 근데 그냥 대륙판인 거예요.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정도. 그런 예시들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얘도 그럼 마찬가지겠네요. 대륙판과 해양판을 굳이 구별한다면 해양판의 밀도가 더 크겠지. 그죠?
해양 지각은 밀도가 더 크니까 대륙 지각보다 해양판도 대륙판보다 밀도가 더 클 것이다. 밀도가 큰 거를 굳이 왜 얘기하냐면은 밀도가 크면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뭐 둘이 만나면 누가 밑으로 가고 기억이 안 나도 좋습니다. 지금 할 거니까. 그래서 판의 경계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판의 경계 크게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거에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자, 판의 경계의 종류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럼 판의 경계의 종류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주로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어떤 지질 구조 첫 번째, 두 번째 예시, 세 번째 지진이 일어날 때 어떤 지진이 일어나느냐 지진의 종류 네 번째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네 개만 딱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저도 그 네 개로 정리를 할 거고 물론 생김새도 그리고 할 거지만 결론적으로 정리하는 거는 다시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질 구조 그 다음에 그것들의 대표적인 예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지진의 종류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화산 활동의 유무 화산 활동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 네 개로 정리하겠습니다. 판의 경계는 일단은 그 판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상대적인 이동 방향에 따라서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 첫 번째로는 발산형 경계, 두 번째로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발산한다가 뭔 뜻입니까? 발산한다. 뭔가 뿜는다? 뭔가 아니면 퍼진다? 뭔가 그런 의미.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말 그대로야. 판과 판의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반대 방향. 서로 멀어지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발산형 경계라고 부르고요. 아, 이 얘기를 안 했구나. 판이 왜 움직일까요? 판이 움직이는 이유. 판이 이동하는 이유. 멘틀이 대류해서 그래요. 여기다 살짝 그리고 지울게. 여기 있어. 여기 막 판들이 있어. 이 밑에 멘틀이잖아요. 암석권이 있고 아래는 연약권이라고 해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권이 아니죠. 멘틀 상부에서 뭐 이렇게 하여간 멘틀이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대류가 일어나니까 얘가 멘틀 대류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강할 수도 있어요. 하강하기도 하고 상승하기도 해. 그러면 그 멘틀 대류 방향으로 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오른쪽에 그렸던 것처럼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에서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지겠죠.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상승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데리고 간다고 이렇게 이거 중딩 때 중1 때 이거 실험 안 했어? 나무도 막 올려놓고 물을 가열하면 움직여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보여드렸습니다. 실험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하여간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다.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니까 계속 멘틀 물질들이 삐질삐질 올라올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생성될 수 있어요. 일단 그러고 밑에 것도 설명을 해야죠. 수렴형 경계는 그럼 수렴한다는 뭔 뜻이야? 모인다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그대로 가면 돼. 멘틀이 모여야 돼. 그럼 멘틀 대류가 하강해야 되겠죠. 지각은 없어지겠죠. 서로 만나가지고 부서지고 누구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할 거니까. 됐어? 보존형 경계할 때 보존은 뭔 뜻이야?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보존된다, 유지된다. 그럼 보존형 경계는 뭐냐면은 엇갈리는 거야. 입체적으로 그림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실 것 같은데? 엇갈리는 거야. 멘틀 대류의 상승하강 지역이 아니라요. 그냥 그것들이 어긋나는 지역에서 나타나고 지각이 그냥 그대로 보존돼. 생성도 되지 않고요. 소멸도 되지 않습니다.
발산형 경계부터 가봅시다.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멘틀 물질이 막 상승하다 보니까 이렇게 솟아올라요. 밑에서 멘틀이 상승하면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솟아오르고 끝이 아니라 이것들이 그러면은 판이 좌우로 움직여야 돼요.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땅이 찢어지면서 요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 패여요. 이런 형태를 띱니다. 대체적으로. 됐어? 그럼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멀리서도 보면은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세요? 여기를 열곡이라고 부릅니다. 열곡. 열곡. 혹은 열곡대. 그림을 좀 더 완성시키면요. 메틀 대비는 상승하고 있어. 그리고 판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됐어? 왼쪽에 썼던 거 또 쓰는 거야, 그냥. 그리고 지각이 생성되고 있어. 그리고 얘네들은 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아, 열곡의 한자가 열이 찢을 열자예요. 찢는다. 그래서 뭐 계곡, 찢어서 이렇게 계곡처럼 만들어졌다. 뭐 그런 의미고. 열곡대라고 하면 그냥 그게 쭉 이어져 있다. 산과 산맥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고요.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런 지역을 열곡이라고도 부르고, 이게 해안판 혹은 해안 지각에서 나타나면 거기를 해령이라고도 불러요. 해양 지각의 해안파에서 나타나면 바다 해자에다가 령은 그 고개라는 뜻, 뭐 추풍령, 대관령 들어보셨죠? 큰 고개. 그래서 해령 뭐 이러면은 사실 고개로 칠 건 아니고 매우 높은 산맥이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발산형 경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럼 이런 발산형 경계는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 해령의 대표적인 예시가 대서양 중앙해령이 있습니다. 대서양 중앙해령은 어디 있을까요? 뭘 고민을 해. 대서양 중앙에 있겠지. 대서양 어디 있는지 머릿속에 그려져요? 아니, 그거부터. 세계 지도가 머릿속에 있나요? 여러분들? 다 집에 갔나? 아무도 없나요? 세계 지도를 제가 살짝 그릴게요. 살짝 그릴 테니까 대륙에 위치하고 바다의 이름만은 외우셔야 돼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냥 상식적으로. 그릴게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 잘 못 그려요. 잘 그릴 거라고 있습니다. 잘 그릴 거라고 믿어요? 세모. 자, 여기 아시아. 아. 그럼 여기 뭡니까? 유럽이지. 그럼 여기 뭐야? 거기가 뭡니까? 인정하고 싶지만 이름을 알고 있잖아. 말해봐. 북미죠. 뭐 북미. 그럼 여기 뭐야? 남미. 그럼 여기 뭐야? 오세아니아. 그래, 다 눈치챘잖아. 알겠어. 됐죠? 그죠?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만 머릿속에 그려지셨죠? 여기가 뭐야? 이 바다에. 여기가 태평양. 여기 인도양. 근데 우리가 인도양에 대해서 잘 안 하니까. 여기가 뭐야? 여기가 대서양이야. 놀랍게도 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여기로 돌아와요. 여기도 대서양인 거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 대서양 중앙이라고는 어디 있는 거야? 대서양의 중앙에 이렇게 있다고. 됐어? 너 위치를 뭐 어쩌라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좀 어렵게 나오면은 위치를 집어서도 그림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그려놨으면은 대서양 중앙해령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은 편하니까 말씀드린 거고. 너 열곡대 대표적인 거 동아프리카 열곡대. 어디 있을까요?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또
또 알려줘야 돼? 동아프리카에 있겠지. 그지? 그래서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멀어지고 있고 여기서 멀어지고 있다. 그렇다. 그 다음에 여기 발산형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종류는 주로 천발 지진만 일어나요. 잠깐만. 판의 경계에서 천발 지진이 안 일어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천발 지진도 기준이 100km고요. 판의 두께도 100km야. 그럼 100km 두께가 똑같은 녀석들끼리 막 부딪혀. 거기에서 긁히면서 서로 긁고 지나가고 막 때리고 지나가면서 지진이 발생할 거 아니야.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천발 지진은 안 일어날 수가 없겠죠.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막 지진이 일어나겠지.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를 얘기해야 되는데, 화산이 뭘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화산이 뭐예요? 그냥 산하고 화산의 차이점이 뭐예요? 마그마. 그러니까 분출되면 화산. 분출된 적이 있어도 화산. 그런 게 화산. 그러니까 화산 활동의 기준은 말 그대로야. 마그마가 있냐 없냐야. 마그마가 있어. 물론 100%는 아니지만 마그마가 있어. 그럼 화산 활동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이렇게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마그마 어떤 멘틀 물질들이 막 상승하면서 마그마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 그렇다.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우고요. 그래도 세개 지도는 지우고, 발산형 경계는 요 정도. 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수렴형 경계.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렸는데. 수렴형 경계는 또 얘도 두 개로 나눠져.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충돌형 경계라고 부르고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섭입형 경계라고 부릅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면요, 그냥 그것도 섭입형 경계라고 쳐요. 그러니까 섭입형 경계라고 불려요. 엄밀히 따지면 얘네들도 구별은 해야 되지만 굳이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지 않, 우리는 그냥 그걸 구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충돌형 경계. 충돌형 경계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거야. 그럼 대륙판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충돌하면 이렇게 그림은 어떻게 그릴까?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 이게 구겨져. 그러니까 충돌하니까 얘네들이 막 구겨져서 올라와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지역은 지지구조된 습곡산맥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요. 판과 판이 이렇게 만나는 지역이다. 뭐 이렇게 판과 판이 만나서 이제 구부러진다, 구겨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습곡산맥의 대표적인 예시는 어디 있냐면은 히말라야 산맥. 얘는 그냥 진짜 물어봐야겠다. 히말라야 산맥은 어디냐면 인도 대륙 위에 있습니다. 인도 대륙 위에. 얘 같은 경우는 여기를 따라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이 경계를 따라서. 그래서 천발 지진뿐만 아니라 신발 지진까지도 일어나고요. 대신에 화산 활동은 없습니다. 마그마가 형성되지 않아요. 부딪혔다고 해서 마그마가 형성되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빈공간이 많네요. 여기다 쓸게. 그 다음에 섭입형 경계. 지우고 왼쪽에 씁시다. 여기다 쓰지 마. 여기 섭입형 경계. 섭입형 경계는 이제 대륙판이나 해양판이 만나면 대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냐면 요렇게 그려져요. 왼쪽이 대륙판,
오른쪽이 해양판. 물결 무늬는 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나타나는 지질 구조가 좀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여기 습곡선배. 섬이 만들어져요. 열도. 호상열도라고 부릅니다. 구덩이, 바다에 있는 구덩이, 해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습곡 산맥의 대표적인 거 뭐 있냐면은 안데스 산맥이 있는데 안데스 산맥은 어디 있냐면은 저 남미 대륙에 있어요. 남미 대륙 서쪽에. 그 남미 대륙의 남아메리카에 보면은 막 잉카 마야 문명, 뭐 고산지대에 살았던 그 문명들이 안데스 산맥에 있었던 녀석들이고, 호상열도 대표적인 거 일본 열도, 해구 일본 해구. 아 잠깐만요. 열도가 뭔 뜻인지 아시나요? 열도? 섬의 모임이야. 섬의 모임. 호상 열도, 일본 열도, 일본 섬들 모여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 이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니까 선발 지진뿐만 아니라 신발 지진까지도 일어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화산이 만들어져요.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충돌형 경계는 화산 활동 안 일어나는데 얘는 왜 일어나나요? 라고 물어보면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우리 범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진짜 궁금하시면은 물어보시면 하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냐? 정말 간단하게 완벽하게 설명 안 하고 간단하게 하자면 암석에 물이 포함되어 있거나 하면은 마그마가 더 잘 형성이 돼요. 근데 대륙판이 만나면 물기가 좀 없겠죠? 해양판은 물기가 좀 많겠죠? 그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 인과관계는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서해편 경계는 이렇게 되더라. 마지막.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요. 요렇게.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그리면 되죠? 자, 해령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럼 이 해령에서 멀어지고 멀어져요. 여기가 보존형 경계입니다. 여기가 보존형 경계. 여기에서 나타나는 녀석의 이름을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하는데 이름의 뜻을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외우세요. 그 다음에 얘 대표적인 예시는 산안드레아스 단층.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말 그대로 산안드레아스에 있는데 산안드레아스가 어디냐면 저기 미 서부 해안가 캘리포니아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선발 지진만 일어날 거고요. 화산 활동은 없다. 자,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잠깐 봅시다. 많이들 힘드시죠? 많이들 지금 계신 분들이 많이들 힘들어하시는데. 다시 보면은 149쪽에 있는 것들 판 구조로 저랑 한번 체크해 봅시다. 판의 구조, 암석권, 지표에서 깊이 약 100km까지의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한 단단한 부분이다. 100km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연약권이라고 하는 거는 한 100에서 400km 정도인데 그 지역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더라. 암석권은 연약권 위에 떠있다라는 거. 판의 분포와 이동, 판은 한 10여 개 정도가 있는데 판의 이동 속도가 평균적으로 1년에 한 7cm 정도 움직인대요. 손톱 자라는 속도랑 비슷하대. 그렇대요. 천천히 움직인다. 네, 넘어가 봅시다. 오른쪽 다음 페이지로 150페이지. 판의 경계의 종류, 발산형 경계,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진다.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지역이고 판이 생성되는 지역이다. 지각이 생성되는 지역이라는 거. 수렴형 경계, 판과 판이 모이고 멘틀 대류 하강하는 지역, 판이 소멸되는 지역. 보존형 경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나머지들은 제가 전부 다 예시 들었고 그러니까 설명했고 그 다음에 지진의 종류 말씀드렸고 화산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다 정리했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요거 정도만 해봅시다. 우리나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나라 주변에서
우리나라 이제 서귀평 경계 주변에 있으니까 그 그림을 좀 그리자면 뭘까요? 이게? 지환 씨 뭘 것 같아요? 애서 씨 이게 뭘까요? 그러게요. 우리나라, 중국, 그죠? 그럼 여기 뭐 일본 있겠죠. 놀랍게도, 그죠?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랑 일본 중에서 지진이 우리 알고 있잖아. 어디서 더 자주 일어나요? 일본. 일본에서 자주 일어나. 왜 그럴까? 라고 한다면 여기가 판의 경계예요. 서귀평 경계. 그러니까 태평양판이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판인 유라시아판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태평양판. 섭입되는 곳이다. 서귀평 경계다. 자, 왼쪽 저거 그림으로 가봅시다. 왼쪽 저 그림에서 여기가 이제 일본 해구, 제가 아까 노란색으로 그린 거. 그 다음에 여기가 일본 열도, 여기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주로 일본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주로 천발 지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주로 신발 지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주로 남부에서 일어나잖아요. 북부에서 잘 안 일어나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으면 다 이해가 되실 만한 내용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요거 정도는 그림이나 이런 거 문제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건 하나 설명하자면, 자, 얘 지금 서귀평 경계잖아요. 그림 하나 더 그려볼게. 판의 경계가 있어요. A와 B가 만나는 판의 경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지진, 지진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체크를 해봤더니 이렇게 일어나고 있더래. 지진이. 됐어? A랑 B 중에 누구의 밀도가 더 클까요? 나연씨, 누구의 밀도가 더 큰가요? 이거 지난 위에서 보고 있는 모습. 요거겠죠? A의 밀도가 더 크겠죠? 왜냐면 A가 B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여 같은 경우 딱 보면은 이것을 보고 소멸면 경계구나. 그 다음에 A가 B 쪽으로 섭입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섭입한다라는 말은 그냥 이게 끼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섭입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냥 그 영어를 그냥 한자어로 그냥 바로 그냥 옮겨서 그냥 적어놓은 거라서 우리가 섭입하면 뭔가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소름이 무슨 나라요? 서브덕션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없어. 그래서 그냥 그걸 한자어로 그냥 바로 변형시킨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섭씨가 뭐야? 섭씨 온도. 셀시어스를 그냥 한자 발음 그냥 옮긴 거잖아. 셀시어스가 없어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그 섭으로 바꿔서 섭씨, 씨가 이제 김씨, 이씨, 박씨 해야 돼. 진짜 그거예요. 화씨가 영어로 파렌하이트잖아. 파렌하이트가 우리나라 말로 없어. 그러니까 화씨, 파 그거야. 진짜 그것처럼 섭입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진짜 이 얘기하려다가 또 넘어왔잖아 갑자기. 얘도 마찬가지. 유라시아판하고 태평양판 중에서 지진이 주로 일어나는 판은 누구야? 유라시아판인 거죠. 이렇게 일어나겠지? 지진들이. 저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52쪽, 153쪽에 있는 내용은 알아서들 읽어보세요. 화산활동에 의한 피해들, 화산활동에 이로운 점들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직접적으로 뭐 화산활동을 어떻게 대책을 만들 건지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화산 피해를 입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153쪽 지진의 피해와 대책 읽어보세요. 지진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건지 또 공부해서 알려주세요. 지진 피해를 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장난이고 이런 거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잖아. 여기 부분. 넘어가서 154쪽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 수업했던 것 중에서 오늘을 제일 지겨워하는 것 같은데 날도 겹치고 해서 그런가? 내용도 그렇고